48쪽의 2015년 9월 화학원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이다. 자, 그림은 A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B를 넣고 반응시켰을 때 B의 질량에 따른 전체 기체의 부피를 나타낸 것이며 기억과 니은에서 C의 질량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정한 A가 들어있는데 그 일정한 A의 양이 얼마냐면 12L입니다. 처음에 B를 넣기 전에 부피가 12였죠. 그죠? 그래서 A가 얼마냐면 문제에서 2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24L라고 나왔기 때문에 반응 전에 A가 0.5몰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에서 C의 질량이 같다는 말은 이 이후에는 더 이상의 C가 생성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W만큼의 질량이 넣어줬을 때 그때 부피가 24였는데 어쨌든 전체 부피가 24였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Wg의 B를 더 넣었는데 부피가 36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12L가 는 거죠. 그러니까 BWg을 넣었는데 부피가 12L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Wg의 부피가 12L라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해준 B는 그냥 실린더에 들어가서 부피를 증가시켰을 거예요. 근데 부피가 얼마가 증가했냐면 12L가 증가했다라는 것으로 봐서 BWg이 12L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BWg도 0.5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B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B의 분자량은 바로 EW가 되겠습니다. EW. 자, 그래서 B의 분자량은 구했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이제 기억과 니은에서 C의 질량이 같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이후로 반응이 안 일어난 건 알겠어요. 근데 기억에서 이제 반응이 완결이 된 거냐라고 의문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더 앞에서 반응이 끝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억이 되기 전에 진즉에 반응이 끝나서 여기서 이미 끝나가지고 이때부터 C의 질량이 계속 일정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해설에는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억에서 반응이 완결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서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풀이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른 해설하고 좀 다른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론은 같은데요. 지금 A가 0.5몰이 있었던 거는 이제 알잖아요. 그죠? 0.5몰이 있었어요. 그리고 B가 지금 기억이 1대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B를 Wg을 넣어줬을 때 그러면 B도 0.5몰을 넣어준 거죠. 왜냐면 BWg이 0.5몰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게 이제 기억이고 그 다음에 니은 상황도 마찬가지로 A가 0.5몰 있었는데 이제 이때는 B가 1몰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기억하고 니은에서 C의 질량이 같다는 말은 여기에서랑 반응한 반응물의 양이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에서 반응한 반응물의 양과 니은에서 반응한 반응물의 양이 같으니까 생성된 C의 양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둘 다 A가 모두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니은에서는 100% A가 모두 반응을 하는 거죠. 그죠? 일단 기억 이후로는 반응이 안 일어났다고 했는데 B를 더 넣어줬는데도 반응이 안 일어나려면 니은에선 당연히 A가 진즉에 다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에서 A가 모두 반응을 했다는 거는 너무나 자명한데 그러면 기억에서도 A가 모두 반응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써볼게요. 이걸 좀 지우고 그러니까 일단 기억하고 니은에서 반응한 반응물의 질량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면은 여기서 기억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기억보다 더 앞에서 반응이 완결이 됐다면 이것보다 더 앞에서 반응이 완결이 됐다면 기억에서 B가 남아있겠죠. 그 전에 반응이 이미 끝났다면 기억에서는 B가 과량이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0.5B몰이 반응을 하게 되고 얘는 0.5C몰이 생성이 되는데 왜냐면 개수비가 1대 B 대 C니까 그래서 B가 과량이려면 이제 0.5 마이너스 0.5B하고 0.5C하고 이렇게 남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B하고 C가 이제 반응 개수라고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수란 얘기거든요. 정수인데, 그러면 B가 정수면서, 정수니까 이제 1보다 큰 어떤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1이나 뭐 2나 3이나 이런 정수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다가 어떤 값을 대입했는데 이게 0보다 커질 수가 있나요? 1, 2, 3 이런 값들을 대입을 했는데 말이 안 되죠. 그죠? B가 제일 작을 때가 1인데 제일 작을 때 1을 넣으면 얘는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무조건 B가 다 반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억에 이전에 반응이 완결된 게 아니다. 기억까지도 여전히 B가 다 반응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결과를 봤을 때 B는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0.5몰을 넣어줬는데 1몰이 반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B가 2보다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B는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B는 1이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반응을 0.5몰, 0.5몰이 있었을 때 얘가 0.5몰 반응하고 얘도 0.5몰 반응하고 얘는 0.5C몰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0.5C몰에 해당하는 게 지금 24리터가 되는 겁니다. 기억에서. 그죠? 24리터. C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24리터. 그러면 이게 몇 몰이라는 거예요? 이게 1몰이라는 거죠. 1몰이 되려면 C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네,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B는 1이고 C는 2입니다. 그러면 B-C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하고 B의 분자량을 곱하는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이게 이제 나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틀린 문제입니다. 문제가 조금 생소한 유형이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보통 탄화수소랑 산소를 반응을 시키면 탄화수소를 다 쓰고 산소가 남았었죠. 근데 여기서는 탄화수소가 남았습니다. 반응 후에 산소를 다 썼어요. 산소가 안 남아있죠. 그죠? 그러니까 탄화수소가 남았는데 거기다가 탄화수소가 액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피는 무시가 돼요. 탄화수소의 부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피를 따질 때, 이 실린더의 부피를 따질 때는 기체 상태만 따지기 때문에 탄화수소가 액체라서 탄화수소의 부피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반응 전의 부피는 다 O2에만 의해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 후에는 탄화수소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아니라 이제 수증기가 나왔는데 탄화수소가 액체이기 때문에 반응 후에는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에 의해서만 부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부피가 결정이 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일단은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이제 실험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X랑 O2가 들어있는 실린더의 부피가 처음에 이제 V1이에요. 그리고 연소를 하고 나서 부피를 측정한 게 V2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이제 V1이고 얘네가 합친 게 의미하는 게 이제 V2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Y라는 탄화수소에 대해서 같은 실험을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실험 1의 결과를 보시면은 처음에 부피가 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이라고? 이게 바로 산소 때문이라고. 산소가 5에 해당하는 거에 부피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응 후에는 남아있는 게 이제 이산화탄소랑 수증기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에 의해서 6이라는 부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탄화수소를 우리가 모르지만, 화학식을 모르지만 한번 분자식을 임의로 설정을 해가지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X랑 Y를 이용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실험 1에서 쓴 X, 이 X를 가지고 한번 반응식을 써보면은 연소 반응식을 자, CXHY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O2가 반응해서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X, 그 다음에 수증기는 2분의 Y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게 뭘까? 여기에 들어갈 거는 산소가 2X고 그 다음에 2분의 Y가 있으니까 X 더하기 4분의 Y가 됩니다. X 더하기 4분의 Y.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O2하고 그 다음에 CO2 더하기 H2의 개수비, 반응 개수비가 몇 대 몇이냐면 X 더하기 4분의 Y 대 X 더하기 2분의 Y가 되죠. 근데 이게 얼마일까요? 이게 바로 5대 6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5에 해당하는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수증기를 6만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몰수로 생각을 하면 어차피 V는 몰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5몰이 반응해서 6몰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아까 기체만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O2, 그다음에 이게 CO2랑 H2O 합친 거.
그래서 개수비가 5대 6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거랑 이거를 합친 게 이제 6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5x 더하기 2분의 5y는 6x 더하기 2분의 3y가 되죠. 그러면 x가 y가 나옵니다. x는 y. 그래서 이제 x의 연소 반응식을 우리가 조금 이제 간편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냥 미지수 하나로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다 같은 값이니까 x랑 y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니은을 먼저 볼게요. 이걸 썼으니까 니은을 먼저 보시면은 실험 1에서 반응한 x가 64분의 1몰이면은 x의 분자량은 52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얘가 64분의 1몰이 반응을 한다면 이때 반응한 산소의 몰수는 64분의 1 곱하기 4분의 5x몰이 되겠죠. 이만큼의 몰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때 반응한 산소의 몰수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1몰의 부피가 32라고 나왔습니다. 1몰의 부피가 32인데 지금 5리터가 있으니까 그러면 산소의 몰수가 얼마인 거예요? 32분의 5몰에 해당하는 거죠. 32분의 5몰. 그러니까 여기서는 산소가 모두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게 32분의 5몰이 돼야지 이 니은의 보기가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려면 x가 얼마가 돼야 되냐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64와 32가 약분이 돼서 여기가 2가 되고 그러면 8분의 5x가 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x가 8이 돼요. 그러면 x가 8이라고 하면은 얘가 여기가 x인데 y로 썼네요. 자, C8H8이 되겠죠. 그래서 분자식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의 분자량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시면은 96 더하기 8이니까 104가 나오겠죠. 그래서 52가 되려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52가 될 때 64분의 1몰이 반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y를 가지고도 한번 같은 식으로 해볼 건데 여기서는 이제 a랑 b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은 a랑 b로 나타내면은 여기서도 똑같이 O2의 개수가 a 더하기 4분의 b가 되고 그 다음에 ACO2와 2분의 b H2O가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O2 앞에 개수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개수를 더한 게 17대 22가 돼야 됩니다. 여기가 17이고 22니까 반응 전과 후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연립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A 대 B가 3대 5가 나옵니다. 3대 5. 그래서 이 Y의 탄화수소의 실험식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X에서 실험식은 이제 1대 1이니까 CH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억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탄소의 질량 백분율은 얘 같은 경우에는 13분의 12가 탄소에 해당하는 거죠. 전체 분자량분의 12.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분자식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분자식이 뭐건 간에 비율은 똑같아요. 비율은 어차피 탄소랑 수소가 똑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개수가 그 C2H2가 되건 C3H3가 되건 그래서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탄소의 질량 백분율은 13분의 12 곱하기 100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진짜 분자식이 아니고 실험식이지만 어쨌든 이 실험식량에서 봤을 때는 41 중에 36에 해당하는 게 탄소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값하고 이 값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누가 커요? 얘가 크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디귿만 보면 되는데 친구들이 이제 많이 틀렸던 게 디귿 때문에 많이 틀렸었거든요. 자, 디귿을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이거를 지워야 되는데 지우개가 잘 안 나오네요. 자,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아까 이제 x랑 y가 같다 그랬죠. 아,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은 여기서는 그거는 큰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냥 다시 써볼게요. 자, 여기 아까 4분의 5x 그 다음에 xCO2 그 다음에 2분의 xH2O 이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5리터가 반응을 해서 얘가 6리터가 나온 거죠. 생성물 전체 부피가 6리터가 된 건데 근데 여기다가 이제 산소를 2.5리터를 더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산소가 여기서는 부족했잖아요. X가 남았으니까 산소가 부족했고 X가 과량이었는데 그러면 2.5리터를 넣어주게 되면은 반응이 더 일어나겠죠. 반응이 더 일어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남아있는 탄화수소가 0이었다면, 얘가 하나도 안 남아있었다면, O2 2.5L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냥 부피만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O2 2.5L를 넣기 전에 부피가 6L였는데 여기다가 O2를 추가로 넣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넣어줬는데 걔가 하나도 반응을 안 한다. 만약에 반응을 안 한다면 전체 부피는 얼마가 되냐면 8.5L가 되는 거죠. 6에다가 2.5가 추가가 되니까. 근데 8.5L보다는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늘어나야 됩니다. 왜냐면 이 반응에서는 지금 반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부피가 늘어나죠. 여기서 개수비가 5대 6이기 때문에 5가 반응해서 6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기체가.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면 부피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소 2.5L을 넣어줬을 때 탄화수소가 조금이라도 남아가지고 반응을 했다면 부피는 8.5보다는 무조건 커져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하면 부피가 커지니까. 그래서 그 반응 후에 실린더 부피가 8.5보다는 무조건 커야 된다. 이 말이 이제 그 말이 되는 겁니다. 8.5보다 크다. 그 말이. 그러니까 8.5이려면은 탄화수소가 하나도 안 남아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남아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8.5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8.5보다는 크다가 되는 겁니다. 부등식이. 자, 그리고 이제 이 8.5라는 거는 그러면 산소가 하나도 반응을 안 했을 때 부피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9는 뭐겠어요? 9는 이 넣어준 O2가 모두 반응을 하는 거, 모두 반응을 했을 때라고 가정하고 부피를 구한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자, 지금 잘 보세요. 5리터를 넣었을 때, 처음에 5리터를 넣었을 때 6리터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5에다가 애초부터 산소 2.5를 추가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 추가를 하면은 7.5리터의 산소가 들어간 셈이 되잖아요. 그럼 5리터가 반응했을 때 6리터가 나왔다면 7.5리터가 반응했을 때는 몇 리터가 나올까요? 비례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5대 6이 7.5대 여기를 뭐라고 할까? A라고 해볼게요. A. 그렇게 하면 비례식을 세우면은 이게 A가 9가 나옵니다. 9. 그러니까 이 7.5리터라는 산소가 모두 반응을 하면 9리터의 생성물이 얻어지는 거예요. 총 9리터의 생성물. 그러니까 모두 반응을 하게 되면 9보다는 커질 수가 없는 거죠. 최대로 생성이 됐을 때가 9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V가. 그래서 V의 범위가 8.5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은 요소 합성에 관련된 화학 반응식이래요. 자, 요소의 분자식이 나와 있는데 분자량을 한번 구해볼게요. 이게 지금 CO하고 N2H4가 되는 거거든요. N하고 H를 정리를 하면 이런 게 이제 요소인데 그러면 12 더하기 16 더하기 28 더하기 4가 되니까 이 전체 질량을 다 더하면 60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소의 분자량은 60이면 지금 45g이 생성될 때라고 했으니까 45g의 몰수는 60분의 45 해서 이제 0.75몰이 됩니다. 그러니까 0.75몰의 요소가 생성될 때 질소가 얼마가 필요하겠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개수를 맞춰보면은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2가 되는데 여기는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0.75몰이라면 얘가 0.75몰. 그러면 얘는 2가 되니까 암모니아는 총 몇 몰이 필요해요? 1.5몰이 필요하죠? 그럼 여기서 이게 1.5몰이면은 첫 번째 반응식에서 얘는 3분의 1몰이니까 3분의 1에 해당하니까 0.5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소 0.75몰을 만들기 위해서는 질소가 0.5몰이 필요하다. 그러면 질량은 28g/몰을 곱하면 14g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답이 1번. 아, 아니죠. 틀렸죠. 맞나요? 이게 2015년? 틀렸네요. 잠깐만, 뭘 틀렸지? 얘가 0.75몰이니까 암모니아가 2몰이 2배가 필요하니까 1.5몰이죠. 1.5몰인데 1.5몰의 절반이니까 이게 3분의 1이 아니죠. 0.75몰이죠. 착각했네요. 그래서 0.75몰이니까 28을 곱하면은 14가 아니라 21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아니라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기체 X2와 Y2가 반응해서 XY가 되는 실험이래요. 자, 이거는 반응식을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생성물이 XY라고 제시가 됐으니까 반응식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일한 실린더에 X2랑 Y2를 넣었는데 지금 부피를 딱 봐도 X2가 부피가 더 많죠. 그러면은 온도랑 압력이 같기 때문에 몰수도 X2가 Y2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개수비가 X2하고 Y2가 1대1로 반응을 하는데 누가 부족할까요? Y2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모두 반응시키는 기체는 Y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렸어요. 기억이 틀렸고, 그러면 이제 모두 반응시키고 나서도 X2가 남았기 때문에 남은 기체가 모두 반응하기 위해서 또 Y2를 추가로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억은 Y2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 결과를 보면은 가에서 기체 밀도비가 X2 대 Y2가 7대 8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분자량비가 밀도비와 같다 그랬어요. 분자량비가 밀도비. 그러면 여기서 밀도비가 7대 8이라고 나왔으니까 분자량비도 7대 8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X2하고 Y2의 분자량비가 7대 8이라는 얘기는 X 대 Y의 원자량비도 7대 8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반응 후 혼합기체에 대한 기체 XY의 질량비가 22분의 15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은 한번 반응식에서 이제 양적 관계를 따져보도록 할게요. 몇 몰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X몰이 있었고 Y몰이 있었다. 근데 나에서는 일단 Y몰이 다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도 Y몰이 반응을 했겠죠. 1대1로 반응을 하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2Y몰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남은 몰수가 X-Y몰이고 2Y몰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몰수비가 나온 게 아니고 질량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질량비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냥 X의 원자량이 7이고 Y가 8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X2는 14가 되고 Y2는 16이 되고 그 다음에 XY는 15의 분자량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X-Y몰에 해당하는 X2의 질량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14에다가 X-Y를 곱한 것만큼의 g이 되는 거고 얘의 질량은 30Y g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반응 후의 전체 질량은 이거랑 이거를 더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14X-14Y 더하기 30Y가 전체 반응 후의 질량이 되는데 이 중에서 XY에 해당하는 질량이 30Y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22분의 15라는 겁니다. XY의 질량비. 그러니까 전체 기체 중에 XY의 질량 백분율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랑 Y의 관계식이 나오겠죠. 자, 여기가 이제 2하고 1로 약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밑에를 정리를 하면 이게 14X 더하기 16Y가 되잖아요. 그래서 2로 약분을 하면 여기가 7X 더하기 8Y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되고, 여기가 이제 11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개수들을 다 약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곱해보면은 22Y죠. 22Y가 7X 더하기 8Y가 되니까 14Y가 7X. 그래서 X 대 Y는 2대 1이 되겠습니다. 2대 1. 그러니까 X가 Y의 2배만큼 있었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좀 지워보겠습니다. 지워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지우시고. 자, X랑 Y가 2대 1이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처음에 X2하고 Y2의 몰수비가 2대 1이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X2 더하기 Y2가 2XY가 되는데 얘가 2몰이 있었고 1몰이 있었다. 그래서 1몰 반응하고 얘가 2몰이 생성이 돼서 1몰 남고 2몰이 남았는데 이 1몰의 질량은 그러면은 얼마예요? 14g이 되는 거죠. 14. 아까 원자량을 7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2몰의 질량은 3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질량이 더하면 44인데 그 중에서 30이 XY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게 22분의 15가 나오니까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에서 반응 후 기체의 부피는 가에서 X2 부피의 2배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다에서도 반응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나에 대한 거고, 다에서는 이제 x2하고 y2가 모조리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두 반응하도록 y2를 넣어준 거기 때문에 얘도 2를 넣어준 거예요. x2가 2가 있었으니까 얘에 맞춰서 똑같은 양을 넣어주면은 모두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반응 후에 얘가 4가 생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밀도비를 구하라고 했어요. 밀도비. 일단 밀도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피분의 이제 질량비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부피라는 거는 몰수에 비례한다 그랬는데, 나에서 반응 후 전체 몰수가 3이고, 다에서는 반응 후 전체 몰수가 4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피비는 3대 4예요. 부피비는 3대 4고, 그러면 이제 질량비만 따지면 되는데, 아까 이제 원자량을 다 구했으니까, 아까 x2는 14고, y2는 16이고, xy가 15다라고 이제 다 분자량을 구했으니까, 이거를 대입을 해서 질량만 따져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선 질량은 14고 여기서 질량이 30이니까 총 질량이 44죠. 44라고 하면 여기서는 질량이 60이 됩니다.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비가 일단은 부피는 3대 4라고 그랬죠. 그리고 질량비가 44대 60이 돼요. 그러면 3분의 44대 이게 이제 15잖아요. 15니까 3분의 45가 돼서 정수비로 나타내면은 44분의 45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9대 10이 아니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이 1번이에요.